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고석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지민철 선배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선배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101회 지민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교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수업에서 자주 보고 있지요. 네, 이렇게 매번 수업에서 선생님을 보시다가 이런 곳에서 선생님을 보게 되니 많이 새롭네요. 네, 저도 기분이 매우 색다릅니다.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학보다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부모님의 영향이 큽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게 독서를 강조하시고 형과 나란히 앉아서 책을 자주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즐겨봤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무척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아버님 형과 함께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토론을 즐겨하고 특히 교사, 제가 사회교사가 된 것은 이러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좋은 관심과 좋은 교육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 있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대학에서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고 빨리 좋은 교사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좋은 교사가 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자, 이제 다음으로 매번 저희 세대와 저희 다음 세대처럼 매번 교육 과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혹시 사범대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사범대에서 배우는 과목이나 그런 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론이나 교육과정론, 전공 일부분에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틀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만 변경된다는 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사범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어떤 것이 있나요? 사범대학에 지나간 학생들의 목표 자체가 교사인데 솔직히 사범대학에 지나간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 경쟁률 또한 무척 높기 때문에 교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아마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제 사범대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더 본인이 교사가 되기 위하여 높은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많이 힘들고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되겠네요. 네, 석주도 아마 대학에 입학하면 쉴 틈 없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렇게 여쭤봤지만 혹시 대학 수업을 받으시면서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좋은 교사 되는 목표가 아닌 이제 변화된 목표나 새롭게 갖게 된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입학했을 때부터 교사가 되고자 하였으니까 목표나 이런 것들이 바뀌진 않고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주 꾸준한 목표를 가지시고 그거를 이루시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셨겠네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대학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교육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교육 실습을 하시면서 겪으셨던 어려움이 혹시 있으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셨나요? 저는 모교인 신흥고에서 교생 실습을 해서 은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크게 어려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교생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대학생도 선생님도 아니다 보니 은사님들과 학생들을 대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주 학생도 나중에 꼭 신흥고에 다시 와서 교생 실습을 하면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선생님의 이런 말을 들으니 꼭 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요. 꼭 오세요. 이제 그럼 다음으로 임용교실 합격률이 이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수준에 많이 다른다는 학생들의 말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임용고시가 시험이다 보니까 보통 흔히 말하는 대학 순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 수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도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사립대나 지방대들이
임용고시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철저히 관리해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본인 하기 나름이겠죠. 그렇겠네요. 이제 무엇보다도 대학 그 자체의 관리가 아닌 자신의 만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혹시 대학 이전에도 어려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대학을 다니시면은 제가 이제 학습 지도안 같은 거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되기 전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대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를 작성하는데 느끼셨던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처음 작성할 때는 낯설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차 나아집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을 할 때 일일이 지도안이나 계획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그려지고 자신만의 강의 스타일이 확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나 학생들을 대할 때 즉흥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도안이나 계획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결국 본인이 계속 노력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길밖에 없겠군요. 네, 교사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 신흥고등학교 같은 사립학교들은 이전에는 따로 임용고시를 응시하지 않아도 학교 자체의 시험을 통하여서 교사를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사립학교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학교 자체 시험으로 교사를 선발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용고시에 위탁을 하거나 필기시험에 한해서 학교 연합회 공통시험으로 선발을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이전에는 이렇게 학교 자체 시험에 의해서 그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갈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이제 많은 학교들이 공정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선생님을 사립학교에서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답변 들어봤는데 사범대학 진학을 희망한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사가 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그리고 당연히 사범대에 들어가려면 성적이겠죠. 사범대학은 선호도가 높아서 성적이 좋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석주처럼 이렇게 훌륭한 학생은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보고요. 네, 이런 다양한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어디서든 성적이 밑거름이 돼야 무엇을 하는데 편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네요. 이제 다음으로 그 교육 전문직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학사 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 전문 직원은 반드시 현직 교원 중에서 보통 시험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교육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년, 5년 혹은 더 그 이상의 경력이 필수고요. 때문에 교육 전문직이 되고자 한다면 정교사가 된 후에 경력을 쌓고 지원해야 됩니다. 실제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와 같은 선생님들은 40대 중반이나 5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교사 이후에 장학사나 교육연구소처럼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교사 이후에 거쳐지군요. 네, 먼저 교사가 돼야 됩니다. 혹시 그럼 선생님도 나중에 장학사를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모교에서 계속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선생님을 희망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교사로서의 자세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책을 읽을 때나 어느 장소에 갈 때나 무엇인가를 경험할 때 하물며 TV를 볼 때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수업에 학생들에게 잘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어디서든지 어떻게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계속 품고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범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교사는 자기 전공에 대한 실력은 기본이며 꾸준한 자기개발, 교육적 열정, 학생들에 대한 관심, 그다음 교사로서의 사명감, 학생 생활지도, 인성교육, 업무 처리, 학생 및 학부모 민원 해결 등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직업의 안정성만을 위해서 교사를 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석주는 아주 훌륭한 교사가 될 것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지민철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보았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우리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